교실속 평가 맞춤형 피드백과 수업 재설계의 시작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되게 지금 막 다 미래의 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여기에다 미래의 평가라고 써놨지만, 교사의 입장에서는 오늘 제 수업 교실에서 쓸 수 있는 평가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3년 후에 어떤 플랫폼을 쓸지는 솔직히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때 가면 또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수업 현장에서 어떻게 수업하고 평가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디지털 기반의 AI 수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수업 시간 안에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100% 볼 수 없고, 저희 반이 19명, 작년에 25명이었는데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19명, 한 명 한 명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많은 평가 이야기가 앞서서 있었지만, 그냥 너 5문제 줄게. 몇 문제 맞았어?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이 A가 5문제 중 3문제 맞았으면 A, 2문제 맞았으면 B, 1문제 이하는 C, 이렇게 나왔다면 저는 그런 평가 플랫폼만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국가 수준에서 주는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화된 피드백을 주면서 과정 중심 평가를 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AI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평가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교사가 평가를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근거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교육과정에서는요, 첫 번째로 학생 학습의 향상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은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할 수 있고, 교사는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자기의 수업의 질을 개선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의 목적은 학생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주는 것과 교사의 수업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 도구가 저에게는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학습 과정이 드러나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과정 중심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수업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기록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네 번째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평가를 활성화한다. 이제는 이런 AI 디지털 교과서나 AI 코스웨어나 다양한 에듀테크 플랫폼을 활용해서 평가를 하라고 교육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번, 개별 학생의 발달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총괄평가로서 어떤 내신의 의미를 갖는다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시험지를 주고 동일한 평가 방식, 동일한 장소에서 점수로서 평가를 하겠지만, 제가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평가보다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준에 맞춰서 평가를 주고 학생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평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과 학교와 교사가 성장 중심, 과정 중심 평가를 실현을 하는데, 학생의 성장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토대로 교사는 평가할 근거를 확보하고 최종적으로는 학생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주는 것, 그 결과를 토대로 나의 수업을 개선하는 것, 이게 평가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목적을 기반으로 두고 제가 실제로 어떻게 좀 수업 시간에 했는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가 이야기 진짜 많은데요. 교사에게는 평가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업도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수업 설계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디지털 기반과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깊이 있는 학습과 맞춤형 학습을 하라고 하잖아요.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을 많이 추천하고, 맞춤형 학습을 하는 도구로서 디지털 기반 도구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교육과정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화 문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말풍선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 어떤 성취 기준을 그 차시에서 평가할 것인가를 제가 계획표를 세워둔 겁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수업 설계를 하고요. 그 수업을 저는 이제 웨일 클래스를 통해서 학생들과 공유를 합니다. 저기 보면은
개념 기반 탐구 학습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탐구 질문들 위주로 수업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웨일 클래스 안에 있는 저 파란색 글자에 밑줄 쳐진 걸 딱 누르면 바로 연결된 에듀테크로 접속을 하는 겁니다. 평가의 도구로서 평가 플랫폼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 좋은 플랫폼 생기는 게 정말 좋은데요. 수업과 평가 플랫폼이 분리되면 교사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사에게는 수업과 평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수업의 플랫폼과 평가의 플랫폼은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저는 이제 저런 텍스트 링크 기능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그럼 이제 패들렛으로 넘어가서 학생이 교사가 설계한 탐구 질문에 쓴 대답들이 이렇게 섹션별로 모입니다. 일반적인 수업,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는 이제 교사가 질문을 하면 두세 명의 대답을 답고 다음 질문 또는 다음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디지털 기반 수업의 장점은 정말로 19명 모든 학생들의 글을 제가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색깔로 구분이 좀 되어 있는데요. 하얀색은 이제 교사 피드백을 받기 전에 글이고요. 초록색은 제가 던진 탐구 질문에 학생의 대답이 만족스럽거나 성취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할 때 제가 주는 겁니다. 빨간색은요, 제가 피드백을 주고 수정하라고 체크를 해준 겁니다. 물론 댓글로 피드백을 줄 때도 있고요. 이제 대면 수업이니까 바로 직접 찾아가서 질문을 줄 수도 피드백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이 제대로 글을 수정하면 그걸 파란색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학생이 대답한 글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다 공유해서 이거 진짜 잘했으니까 한번 봐라, 칭찬해 줄 만한 글들을 보라색으로 표현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쓴 글의 색깔만 봐도 교사가 어떤 피드백을 줬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교실 현장에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수업 끝나고 40분 이후에 파악하는 게 아니라 수업 중에 활동 하나, 활동 2 하는 중에 학생들의 하나하나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패들렛을 활용한 수업의 결과를 학생 한 명이 각각의 질문에 대한 대답한 질문들을 모아놓고 평가를 해보면 오늘 내가 설계한 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성취 수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기능이 패들렛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AI 시대니까 AI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패들렛을 엑셀 파일로 받아서 챗 GPT에다 업로드를 한 다음에 제가 원하는 양식으로 바꿔달라고 이제 막 입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AI가 다 해줄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사례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엑셀 파일이 이거였습니다. 행으로는 학생 이름이 나열이 되고요. 이제 열로는 제가 던졌던 질문들, 거기에서 학생들이 쓴 대답들. 근데 문제는 댓글에 제대로 쓴 대답은 여기에 어떻게 끌어올리지? 내가 준 피드백은 빼고 싶은데 학생이 이미지의 형태로 결과물을 제출했을 때는 분석이 안 되네. 동영상으로 제출했을 때도 분석이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인 학생들에게 전부 다 텍스트의 형태로 결과물을 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반 학생들은 엄청 힘들었겠죠. 어느 순간 제가 저의 수업을 위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AI가 분석하기 쉬운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사의 디지털 역량을 위한 연수가 많이 필요하다. 선생님들 연수 지금까지 진짜 충분히 받았거든요. 네이버 쓸 때 네이버 연수 받지 않고 쓰잖아요. 우리 국민 중에 네이버 사용법에 대한 연수를 받은 국민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에듀테크 플랫폼은 선생님들이 다 사용법 연수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지 저는 좀 그게 고민입니다. 그런 연수를 하는 강사의 입장이지만 연수를 하면서도 미안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 너무 힘들게 연수 받으신다. 근데 또 받아야 하나? 이런 고민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학생들의 대답들을 모아서 그 성취 수준 A, B, C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맞춤형 피드백 이거를 세특으로 넣는다면 어떤 내용을 쓰면 좋겠어? 라고 AI에게 내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게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학생의 수준 분포도라든지 각 학습 추천 전략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결과물들을 학생들에게 받았습니다. 조그맣게 평가지를 나눠주고 학생들이 종이에 쓴 글도 받아서 썼었어요. 저는 교사가 AI 플랫폼이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입력하세요 라기보다는 평상시에 교사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지를
보고 그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해도 분석해 줄 수 있는 평가 플랫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플랫폼에 맞춘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원하는 재구성한 수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이미지도 잘 안 되고요. 텍스트 형과로만 받아야 되고 특히 학생들이 손글씨로 입력한 건 OCR 기능이 안 돼서 분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난제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기 계신 이제 여러 전문가들께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런 과정의 평가를 했다면 결과로서의 평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취 기준에 근거한 평가를 설계합니다. 이건 웨일 클래스 그 챕터형 게시판을 활용해서 저는 단원, 수업, 그리고 그 수업에 대한 평가 이렇게 이제 개설을 해서 하고 있고요. 3점 평가 기준을 사용하는데요. 3점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 학교에서는 잘함, 보통, 노력, 요함 3단계 평가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웨일 클래스가 그런 니즈들을 바로바로 적용해 주시는 점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플랫폼들이 100점 만점, 10점 만점으로 평가 기준을 제시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점수적인 평가는 실제로 이렇게 총괄평가 아닌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네모 쳐놓으신 거를 보면 3점은 잘함, 2점은 보통, 1점은 노력 요함, 0점은 이제 제출 안 한 거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평가한 것을 저는 교과평가에 바로 집어넣습니다. 나이스 교과평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사의 정성적인 관찰 데이터로서에 의한 어떤 잘함, 보통, 노력, 요함, 교과평가였다면 이제 웨일 클래스 이 평가를 활용하면서 정량적인 데이터로서 점수 평가를 입력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왜 제가 하예요? 라고 물어볼 때 너가 이거 과제를 이렇게 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교사의 평가에 의한 거잖아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낸 과제 중에서 잘한 과제가 있다면 이렇게 웨일 클래스와 구글 폼을 같이 열어두고 성취 기준과 학생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그 학생의 결과물을 토대로 누가 기록을 해줍니다. 이거는 수업 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수업 중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나면 구글 폼을 쓰면 구글 시트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쌓이겠죠. 물론 모든 학생에 대한 누가 기록을 남겨주는 건 아니고 패들렛으로 설명하면 보라색 받은 학생들한테만 누가 기록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나이스 관찰 기록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스 관찰 기록에서 이렇게 요즘에 나이스에 들어가 보면 관찰 기록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세특으로 모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평상시에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세특까지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장학관님께서도 교수평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정말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교수평기를 완성하고 싶은 교사입니다. 그리고 편하게 수업하고 싶고 편하게 평가하고 싶은 교사예요. 그리고 이제 제 평가만으로는 너무 주관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세특이나 결과물에 대한 평가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쓴 게 이제 클리포였습니다. 클리포에서는 학생의 결과를 AI 어시스턴트가 채점을 해주는데요. 이것도 처음에는 제가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웨일 클래스에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주는 평가와 이 AI가 분석해준 평가가 너무 다른 겁니다. 왜 다르지? 라고 설명을 하니까 AI는 제가 수업 설계한 내용을 모른 채로 결과물만 평가를 하니까 그 중간에 정보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 플랫폼에 맞게 질문을 설계하고 학생들에게 대답을 넣으라고 합니다. 이게 수업과 평가의 플랫폼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 평가의 결과를 학생들이 디테일하게 쓸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나니까 제 수업과 이제 얘가 AI 클리포가 생성해주는 평가의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래서 요즘에는 교사의 평가, 제가 먼저 평가를 하기보다는 AI 평가를 돌리고 나서 여기에서 제가 관찰해야 하는 학생들을 찾아서 그 학생들에게 보고 피드백을 주는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을 올려도 굉장히 잘 평가해줘요. 문제는 하나만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을 하면서 활동 1, 활동 2, 활동 3에서 3가지 결과물이 나온다? 3개의 과제를 생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써서 업무를 편하게 하고 싶은데 업무가 늘어나는 거. 장학관님께서 하면 이제 업무가 늘어나지 않는 오해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교사가 평가하는 속도보다 AI가 평가해주고 피드백을 주는 속도가 빨라져야 교사가 이걸 쓸 텐데 현 시점에서는 교사가 그냥 눈으로 보고 평가를 주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첨부 파일이라든지 그리고 학생이 손으로 쓴 글자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인식한다든지 그리고 과제에 맞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들 이러한 기능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세특으로 만들어준 내용을 이대로 쓰진 않고 제 누가 기록과 합쳐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과 제 수업 설계를 위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감정을 조금 알면 좋지 않을까, 맞춤형 피드백을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상 감정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웨일 클래스를 허브의 역할로 두고 저렇게 이제 노션 클립페퍼를 이용해서 이제 감정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일상 감정을 받았더니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아요. 왜? 체육이 들어있어서요. 오늘 아침에 기분이 나빠요. 왜?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와서요. 아침밥 안 먹었다고 꿀밤 맞았어요. 이렇게 애들이 써요. 저는 교사로서 이제 고민합니다. 아침밥을 안 먹어서 꿀밤을 맞고 왔다는 학생에게 어떤 피드백을 줘야 할까? 오늘 내가 수업을 설계하는데 어떤 의미로 이 데이터를 받아들여야 할까?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바꿨습니다. 내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과목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한번 받아보자. 네, 그래서 과목에 대한 데이터를 받기 시작했고요.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색깔별로 과목에 대한 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누적하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나쁨, 과제가 어려워서 매우 좋음, 놀면서 아이스크림 먹어서 분명히 수학 수업에 대한 감정 일기를 쓰라고 했는데 놀면서 이날이 방학식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그런데 조금 이제 밑으로 보면 보통인데 9번 학생을 보면 마타 수학을 방학 숙제로 내서 근데 또 밑에 보면 마타 수학을 풀어서 좋다 이런 근거들도 많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하나하나의 이유의 데이터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내가 이걸 도대체 수업 설계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개별 보고서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 반 전체도 나오고 노션에 이제 그래프화하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개별 대시보드로 보기도 하는데 학생의 개별 대시보드로 들어가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둠 활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친구였습니다. 모둠 활동이 잘 되면 기분이 좋고 모둠 활동이 안 되면 이제 모둠 구성할 때 그 친구는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거죠. 학생들 가운데 AI 코스웨어나 뭐 마타 수학이나 웨일 클래스나 이런 게임 플랫폼 가지고 수업했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는 때로는 프린터로 주기도 하고 무조건 AI나 뭐 코스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조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이 학생들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주고 저의 수업 설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1학기 동안에 이런 내용을 모아서 학부모님께 공유를 하면서 학생이 과목을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합니다. 좀 방학 동안 이런 거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도 공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엄청나게 많은 도구를 사용하게, 여기 다 쓰지 못했지만,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싶었던 과정 중심 평가에는 AI를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끝나는 형성 평가라든지 그냥 세특을 써주는 정도에만 AI를 쓰게 되었죠. 그래서 교사의 입장에서 진짜 평가를 좀 쉽게 하려면 이렇게 많은 도구가 아니라 어떤 좋은 도구 하나를 가지고 평가 설계도 할 수 있고 과정 중심 평가도 할 수 있고 과정 중심 평가 안에서 피드백도 주고 그래서 문제를 풀고 뭐 맞춤형 문항을 추천해주고 이런 건 요즘에도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평가 사례에서 많이 뺐지만 나이스 평가까지 연계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평가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AI를 위해서 교사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평상시에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AI 평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림이 됐든 글자가 됐든 영상이 되었든
교사는 뭐 몇 메가 이상은 안 돼요. 뭐 첨부 파일 몇 개 이상은 안 돼요. 이런 거 소수의 몇몇 선생님들을 제외하고는 잘 모릅니다. 나이스에 10메가 이상 안 올라가는 것도 정말 불만이거든요. 근데 평가 플랫폼 또한 그래버리면 어렵겠죠. 저는 예산이나 뭐 이런 개발의 어려움 이런 건 잘 모르니까 전문가님들께서 이런 평가 플랫폼을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교사 입장에서 잘 쓰겠다. 그리고 또 몇 점이야? 자동 채점 기능이 교사에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게 좋은 기능이고 고마운 기능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 학생이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을 AI 튜터가 AI 보조교사가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개별 한 명 한 명뿐만 아니라 우리 반 전체에 대한 결과물도 보여주는지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고 저 혼자서 만들려고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좋은 사용자로서 열심히 쓰면서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평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수업하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